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애정물 두 번째 이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새로운 분위기에서 지금 보시죠? 책장 보이시죠? 물론 토익책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만 사람이 토익책만 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책을 많이 보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애정물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그 질문들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것들 딱 두 가지. 하나는 공부 방법이죠. 질문이. 또 하나는 실제 토익 문제 중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선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제 마음은 모든 질문을 다 답을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제를 선별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별된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공부 방법에 관한 질문의 1등은 파트 7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분이 파트 7 질문을 하셔서 그거를 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 지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쌤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파트 5, 6은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파트 7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유유하시죠? 공부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지 차근차근 하나씩 봐야 되는지 등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파트 7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번은 제목 자체가 아예 지옥 파트 7입니다.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되게 많이 괴로우시죠? 파트 7 때문에. 파트 7은 해도 안 는다. 따로 공부 방법이 있나요? 비법이 있다면 애정물을 통해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문제 풀고 독해 안 됐던 부분 다시 꼼꼼히 보고 끝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점수가 확 늘어날까요? 모든 분들의 어떤 희망을 담은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토익 고민입니다. 이분은 토익 고민이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파트 7 공부법을 알고 싶어요.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읽어서 문제를 푸는 편인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지문 전체를 정확히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또 버블팝이라는 분도 저도 이제 고민을 보시는 거죠. 저도 파트 7 문제 공략법 알고 싶어요. 유유유 풀 때마다 시간에 쫓겨서 문제부터 보긴 하는데 제가 잘 요지를 못 찾아내는 건지 어떻게 해야 포인트를 잘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애정물은 언제 볼 수 있나요? 곧 볼 수 있어요. 기다려집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토익의 RC가 파트 5, 6, 7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파트 5, 6은 제가 계속 아이오톡이랑 예상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고 쭉 말씀을 잘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5, 6을 할만해. 막 성적이 오르는데 7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절망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7이 해도 안 느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문제 풀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시험장에 가면서 저도 모르게 하여튼 문제를 막 풀다가 몇 개 남았지? 저도 이렇게 막 하게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파트 7에 대해서는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애정물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2분 만에 끝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역시 나누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평소에 공부를 할 것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선은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건가요를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파트 7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칼을 갈아서 평소 많이 느끼던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괴로워. 파트 7 문제지를 폈다. 문제를 푼다. 뭐 이렇게 풀진 않죠? 문제를 푼다. 풀고 그 다음 채점을 한다. 문제를 풀 때 어떤 사람은 지문을 다 읽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먼저 보는데요. 자, 지문을 꼼꼼히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토익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익의 파트 7은 절대로 어떤 논리를 따지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해당 문제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맞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다 파악해서 뭐가 연결관계를 따져서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면서 문제를 풀다가는 나중에 몇 지문 못 풀고 끝나게 되거든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쨌든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학생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문제를 다 읽어라. 문제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면 그 지문을 읽다가 아 문제 봤던 게 생각날 거다. 찾아가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봤습니다만 효율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 문제 읽고 2번 문제 읽고 3번 문제 읽고 하는 순간 1번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하나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또 문제를 읽고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된 다른 정보가 오히려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여기 있었지가 되는 거지, 문제를 전체를 읽고 가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됐어요? 자, 그 부분은 우선 얘기를 딱 끝냈고,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틀렸네 잖아요. 많은 분들이 틀렸네 그러면 해설 딱 피잖아요. 해설책 딱 펴가지고 해설지에 설명이 돼 있어요. 단서 해가지고 단서 뒤에 있는 문장이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글 해석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어를 읽고 밑에 한글 해석을 보면서 사실은 한글 해석에 더 집중하면서 아 이래서 야가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통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보통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 영어 문장하고 밑에 나와 있는 한글 해석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의미였네. 그 다음에 또 맞는 거 넘기고 틀린 문제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석 맞추기. 아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면 안 늘죠. 당연히 늘 수가 없죠. 영어와 한글 내가 아는 단어를 이렇게 대강 끼워 맞추기 하는 게 어떻게 늘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촬영하시는 분도 더 우리 이 준비해 주신 분도 저를 지금 따갑게 쳐다보면서 선생님 좀 말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 채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문제 풀 때, 시험장 아니더라도 평소에 문제 풀 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찍어서 맞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찍어서 맞은 거는 실제로 맞은 게 아니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체크하면서, 헷갈리는 건 체크를 한다. 1번.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파트 7, 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가 아니라 적어도 3지문 이상을 연속해서 풀어야 실제 파트 7의 적응력이 높아진다. 그 뭔가 지겨운 것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좋아요. 세 번째, 반드시 시간을 재고 푼다. 세워라 내워라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시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잴까요?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을 재고 반드시 타이머 딱 정해서 그 긴장감 빨리 풀어야, 긴장감 똑같은 시험 대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채점을 했어요. 틀리거나 아니면 헷갈렸던 문제는 답을 체크할 거잖아요. 어쨌든 틀린 걸 답을 체크하잖아요. 그 다음 해설 덮어요. 절대 해설을 보면 안 돼요. 해설을 보는 순간 그냥 해설에 내가 따라가서 해설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거고, 다시 내가 풀게 되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해설 없이 나 혼자서 답을 찾아내려고 어떻게든 지문 속으로 들어가서 밑줄을 긋고 내 힘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내 힘으로 해석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 해설을 보면 아, 요 부분이 요렇게 해석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늘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해설을 보면서 한글과 영어를 끼워 맞추기 하기 시작하면 전혀 내 해석 실력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자기 힘으로 그 해당 부분을 해석하는 연습을 할 것. 자, 그 다음 내가 틀린 문제가 적어도 한 지문에 2문제 이상이 있다면 이번에는 문제와 상관없이 전체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데, 전체 지문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파트 7 공부할 때도 이렇게 문장 분석을 다 하면서 꼼꼼히 이렇게 봐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꼼꼼히 하나하나 문법 보듯이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요.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전반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어도 3문장 정도를 연속으로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그럼 읽겠죠. 뭐 어쩌고 읽겠어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제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있다면 고개를 들면 제가 답에 다 앉아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문장을 읽고서 고개를 들고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요. 뭔 얘기냐면
분명히 읽고 해석했는데 뭔 소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만 잡고 있으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공부할 때는 3문장 정도를 읽고서 무슨 말이지? 잡고 또 무슨 말이지? 잡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속도가 느는 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네, 파트 7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공부할까요? 하루에 2시간 해야 돼요. 7 약하시잖아요. 하루 2시간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저랑 노래가 생각 안 나는데 꼭꼭 약속해. 손잡고인가요? 새끼손가락 걸고요. 어쨌든 꼭꼭 약속하면서 2시간 해주시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우선은 그렇게 해서 기본을 쌓아야 스킬이고 뭐고가 통하는 거지 해석이 아예 안 되는데 스킬 적용은 절대 불가요. 아셨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7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